그리고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다면 계약 만료 시에는 임차인은 원상복구를 해야 되는 거죠. 원상복구해서 임대인한테 넘겨주는 거고, 임대인은 이 원상복구된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보증금을 반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건 당연한 부분이죠. 내가 사용할 기간 동안은 열심히 썼는데 이제 나갈 때 되니까 원상복구 비용이 발생해서 그냥 나간다. 하지만 내 보증금은 돌려줘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계약서상에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 거 임대인이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면 그때 보증금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인수물품 같은 것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나는 임대사업 목적이기 때문에 나는 잘 모릅니다. 임대차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죠. 말씀드렸습니다. 안에 내부 물품이 뭐가 있는지.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에어컨 리모컨이 되겠죠. 그리고 출입문 열쇠가 되겠고요. 우편함 열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소화기. 보통은 이렇게는 다 기본적으로 물품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사진 찍어서 임차인한테도 공유를 하는 거죠. 나는 이렇게 물품을 지급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걸 잘 사용하다가 나중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뭐 파손되거나 훼손시켰을 경우에는 이거 변상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될 수도 있겠고요. 렌트프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기간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임대가 워낙 안 나가니까 나는 다른 호실과의 경쟁력을 주기 위해서 뭐 1개월 렌트프리를 준다, 2개월을 렌트프리를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렌트프리 기간에 대한 경우 언제가 잔금일인데 언제부터 2개월간 렌트프리 기간을 주며 언제부터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렌트프리도 뭐 2개월 하기로 했는데 언제부터 2개월이냐? 나는 인테리어 끝나고부터 2개월로 알고 있다. 임대인은 뭐 잔금일로부터 2개월 준다고 했다. 서로 말이 엇갈리면 또 그것도 분쟁이 되죠. 그래서 아예 명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은 렌트프리, 언제부터는 이제 월세가 발생한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협의를 해서 넣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이제 개인 사정으로 나가게 될 때, 퇴거할 때 그 중개 수수료죠. 이건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걸 기재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에 임차인이 나간다. 그럼 중개 수수료 임차인이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이 법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뭐 계약 기간 중에 나갈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나중에 이런 문제로 소송을 가더라도 100% 못 받을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기재를 하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 만료 전에 임차인 사정으로 이제 중간에 또 나가는 경우에 렌트프리 적용 기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한다 라는 내용도 넣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최근 전에 들은 내용입니다. 친한 부동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제 공실 기간이 길어지면서 렌트프리 기간을 한 3개월을 준 겁니다. 렌트프리 기간 3개월.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3개월 동안을 그냥 무료로 쓰게 해주는, 그렇게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임차인은 3개월 동안 공짜로 잘 쓰다가 이제 4개월 차 된다고 하니까 자기 이제 나가겠다고 연락을 온 거죠. 부동산은 굉장히 황당하고 렌트프리 3개월을 허용해준 임대인은 더 황당하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막을 제재가 없다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부동산 대표님은 계약 기간 중에 나갈 경우에는 렌트프리 준 기간에 대해서 월세를 납부해야 된다라는 이제 조항을 새로 넣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깐깐하다, 독하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지만 뭐 이런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임대료 미납부 시 지연 금액에 대한 20%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지급한다. 그리고 3기 이상 연체 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해지 통보일로부터 뭐 며칠 이내에 퇴실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이제 기재를 합니다. 임대인이 뭐 지연 금액에 대한 20%의 뭐 연체료를 지급받냐?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넣는 이유, 이 임대인분은 과거에 이제 월세를 제때 안 내는 임차인을 만났던 거였죠. 임차인을 압박하기 위한 걸 수도 있죠. 월세는 항상 제 날짜에 납부해라. 안 그러면 연체료가 있다. 이렇게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3기 이상 연체료가 발생할 때는 이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내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나면은 뭐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30일, 60일이면 60일이 되겠죠. 그 이후에는 퇴실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특이하게 넣기도 합니다. 다음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되는 관리비는 잔금일부터 임차인이 부담한다. 당연한 내용이죠. 잔금 치르고 입주 시작하면 그날부터는 이제 임차인이 사용하는 겁니다. 관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하지만 이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임차인이 있다라는 거죠. 렌트프리 기간 놓고 보면 렌트프리 2달을 받았습니다. 월세는 없지만 관리비는 납부해야 되겠죠. 하지만 뭐 관리비까지도 렌트프리라 생각하고 분쟁을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렌트프리는 월세에만 한정한다. 관리비는 이제 임차인이 잔금일로부터 납부하는 걸로 한다. 이런 식으로 특이하게 다 기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판례,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라고 넣습니다.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워낙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례를 다 특이하게 넣을 수는 없죠.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특약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일반적이지 않는 사례에 대해서는 뭐 민법이나 판례, 뭐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라는 내용을 마지막으로 기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가 일단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임대 사업을 한다, 이제 임대차 계약을 써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 내용 정도는 알고 나한테 불리한 부분이 적용될 건 없는지, 나는 어떤 걸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뭐 이걸 알고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을 언급한다고 해서 내가 악독한 임대인, 깐깐한 임대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내 호실을 빌려주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데 뭐 이거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